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먼저 교과서 158쪽 생각열기부터 보실까요? 자, 두 가지 경기가 나옵니다. 왼쪽은 폴로라는 경기인데요. 말 타고 이렇게 스틱 들고 공을 쳐내면서 경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아래쪽은 야구 경기죠. 자, 야구는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도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얘는 유럽의 상류층만 즐겼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얘는 굳이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해요? 인터넷, 텔레비전, TV 이런 것들 다 대중매체라고 하거든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대중매체가 뭐고 대중문화라는 게 뭘까?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그리고 대중문화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대중이 뭘까요? 대중은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대중매체는 뭘까요? 이러한 대중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수단을 대중매체라고 해요.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책이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까지? 자, 인터넷까지 합류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죠. 자, 뉴미디어라고도 하네요. 자, 이러한 대중매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대량의 정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아주 빨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까지도 가능하죠.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곡이죠. 바로크 시대 음악가인 핸델의 할렐루야가 가상 합창단에 의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한 예배당. 15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따라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300명이 넘는 합창단까지 가세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대 뒤로 하나 둘 나타나는 화면들 보이시나요? 이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박자에 맞춰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선발된 가상 합창단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원하는 2,500명의 오디션 영상 중 1,000여 명의 목소리를 합친 건데요. 현실과 가상의 합창단이 함께한 아주 독특한 무대네요. 자, 이 영상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대중이 누군가가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소비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문화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도 겸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중매체로 인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함을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새로운 대중매체로 인해서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쉽게 의사소통이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SNS상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형성이 되죠. 하지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 대량의 정보를 쉽게 만들어내고 또 신속하게 공유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을 때,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을 때 사생활 침해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대중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활용하는 대중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대중문화는 뭘까요? 대중문화는 대중이 공통으로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더욱더 확산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교육 기회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싶어 하겠죠. 생활 수준도 향상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다 보니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대중매체까지 발달했다? 더욱더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중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다수의 취향에 맞추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또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러한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대중문화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쉽게 접할 수 있죠. 앉아서 야구 경기, 공연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또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다수의 취향과 정서를 반영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는 어떤 부정적 기능이 있을까요? 대중매체는 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기업은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거. 돈을 버는 게 또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낸 문화가 많이 상업적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 TV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PPL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업적인 경우가 많고 또 대다수의 정서나 취향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문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생활 양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행동이 또 생각들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납니다. 이게 획일화죠. 또 지나치게 오락적인 측면만 강조될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재미만 찾는 거죠. 또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 그러다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가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수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대중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유익한 건 맞는데 아까 부정적인 기능 봤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맹목적으로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의 의미라든가 그것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교과서 161쪽 탐구탐구 사례 보세요. 홍길동이 할빈당을 결성하여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탐관오리와 양반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게 사실인데 팩트예요. 그런데 이 두 신문에서 이 팩트를 보도하는 입장이 좀 다르죠. 자, 이 땡땡 신문은 도적대 들끓어 나라 어지럽혀 홍길동이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 신문은 의적 홍길동이라고 하죠. 부패 관리를 벌주고 백성들을 돌봤다고 해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매체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유튜브라든가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흔히 접하는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비판적으로 판단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수의 사람, 즉 대중이 함께 누리는 문화를 뭐라고 해요? 대중문화라고 한다고 했죠. 자,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거 다 뭐라고 했어요? 대중매체라고 했고요. 대중문화는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또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문화에 뭐를 초래할 수 있다?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사회의 대중문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수가 되겠죠. 대중문화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성격을 띠기 쉽다.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 쉽다. 자, 새로운 대중매체, 즉 뉴미디어는 어떤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어요?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단원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